김준섭 팀장님이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한다고 하지만 외국인 어느 투자자가 일본하고 우리는 다르다. 일본은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배주주가 어떤 소액 주주의 이익을 이렇게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억압하고 퇴출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뭔가 좀 더 규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상법이 개정된다든지 하는 규범적 변화를 통해서 대주주에 의한 어떤 횡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돼야 된다. 근데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구범에 해당하는 이 정관을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뭐 여러 펀드들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여러 투자자분들이 또 정관 변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소액주주 운동에 1997년부터 참여를 하면서 그때 제가 SK텔레콤의 그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첫 번째 성과가 SK텔레콤의 정관을 바꾼 거였습니다. 그때 참여연대가 그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그때는 이제 법에 사회이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회이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소수주주가 이제 지명한 후보를 2명을 선임을 하고 3명을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이사들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100억 이상의 계열사 거래를 하지 못하는 정관을 그런 걸 넣었어요.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옛날에 소액주주 운동이 많이 되니까 반작용으로 여러 가지 퇴행적인 어떤 법 제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지주회사가 하루아침에 옛날에 지주회사가 금지됐었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지주회사 제도가 다 풀려가지고 지금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거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주식 포괄적 교환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소수주주의 지분을 5% 미만이면은 이제 강제로 퇴출시키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퇴행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지금 행동주의가 이렇게 하면은 재계나 이런 데서 굉장히 법을 오히려 퇴행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굉장히 유의를 하고 저희는 이제 이 모범 정관을 이번에 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만든 거는 이런 정관을 제시하는 것은 법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또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장협의 표준정관이 있죠. 근데 그거는 주로 경영진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는 그런 모범 정관을 제시를 이제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돼서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했냐면 법령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했고 또 잘못된 관행을 막을 수 있는 규율 또 여러 모범 기준이나 의결권 행사 기준에 규정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최대한 반영하고요. 다만 회사들이 좀 더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기존 표준 용관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 수정을 가하는 방식으로 만든 게 이번 모범 정관입니다. 책에는 뭐 표준 정관하고 거의 유사하지만 4장에 주주총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라고 해서 바뀌었고요. 8장에 조직 변경에 관한 장이 이제 추가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딱딱한 내용이지만 하여튼 표준 정관하고 바뀐 부분만 제가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신주 제3자 발행의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건데요. 특히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신주를 제3자 배정을 하는 신주 제3자 배정을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핵심에 해당하는 거는 뭐 그 제3자 배정의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이사회 결의를 주총 결의로 바꾸는 거는 그거는 너무 과격한 것이고 이사회 결의로 하되 다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이사의 그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그 명시를 해서 신주 발행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긴급성 그거를 신주 발행으로 야기될 기존 주주들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된다. 이런 요건을 넣는 겁니다. 이걸 넣는 효과가 어떻게 되냐? 신주 발행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력을 다투는 그 소송이 걸렸을 때 그 법원에서는 이게 과연 정관에 맞게 이루어졌냐 그거를 판단할 것이고 정관에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그 신주 발행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2주간 전에 그 주총 소집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주 전에 하면은 특히 외국인의 주주 의결권 행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4주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4주간 소집 통지 기간을 4주로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 임시주총의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주 제한은 이제 주총일로부터 6주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들이 임시주총 소집 결의를 6주 정도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주 제한을 아예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집 결의는 8주 전에 해라. 그리고 소집 통지는 소집 결의는 다릅니다. 소집 결의는 의안의 그 골격만 나오는 거거든요. 소집 결의는 8주 전, 그 다음에 그 소집 통지는 4주 전으로 하게 함으로써 충분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또 주주 제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주 제한이 지금은 이제 법과 법에 주총 결의사항으로 이렇게 명시된 것들만 하기 때문에 권고적 주주 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하는데 지금 환경, 사회, 지배구조, 자본 배치 및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구속력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의 어떤 이사회가 경영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영에 관한 사항이지만 주주들이 권고적 결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설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수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주주 자격의 증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주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주주 대표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은 회사에서 소유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유자 증명을 발굴받게 되면 그 처분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소유자 증명만 필요한 건 이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거래 내역서와 잔고 증명을 통해서 그 주주 자격과 그다음에 보유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거를 행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실무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주총회에 관해서 지금 뭐 법무부에서는 전자주총, 온라인 주총을 이제 도입하는데 온라인 주총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주주들이 발언권이나 질문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오프라인 주주총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 다만 회사가 주주들한테 참관만 허용할 수 있도록 참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학설 판례상 인정되고 있지만 발언권, 주주의 발언권을 명문화했고요. 그다음에 주총 3일 전까지 5개 항목을 질문을 그 회사에 보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전에 질문 안 하면 이 회사가 이건 이제 나중에
따로 답변 드리겠다 이러면서 주총에서 이제 답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질문을 저희가 해서 주총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뭐 LG 뭐 그 어디죠? 거기서 뭐 또 외국인 주주들이 이렇게 입장을 거부당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이제 필요한 서류가 없다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뭐 외국인 주주의 경우에 이제 상임 대리인을 통해서 이결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대단히 이 주총 때마다 주주의 그 참석 자격 확인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사실은 위임장을 위조하면 사무소 위조기 때문에 위조를 해서 하는 거를 상정을 해서 규율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위임장이 있다면 사실은 진정한 것으로 일단 봐야죠. 그렇지만 이제 회사에서 위임장이 진짜 그 본인의 것인지 어떻게 아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몇 가지를 이제 해놓고 그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참석장이나 개인 주주의 경우에 신분증 4번 또는 법인 인감 증명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에 서명 권한 증명. 네. 이거는 전자투표를 아예 정관에 박아놓는 겁니다. 지금은 전자투표는 이사회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채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돼 있는데, 이걸 아예 정관에 명시를 해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사의 수를 한도를 이제 보통 모범 정관, 표준 정관에는 몇 명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 상한선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30조도 좀 테크니컬한 내용이지만, 보통 이사가 여러 명이 이제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회사 측에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를 갖다 투표를 해서 통과되면은 나머지 후보자들은 투표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몇 명을 선임할지, 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명을 이제 어떤 기관 주주가 한 명을 좀 사회이사를 넣고 싶다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지금 뭐 3명을 뽑겠다. 그리고 3명 후보자가 이미 있다. 뭐 우리는 3명에 플러스해서 1명을 더 뽑아서 4명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3명을 한다고 하는 3명을 할 것인가 4명을 할 것인가 먼저 그걸 갖다가 단순 과반수로 결정을 하니까 아예 이제 그 후보자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 수를 몇 명을 선임할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다수의 의견을 따르도록, 다수를 제한한 쪽의 의견을 따르고, 또 후보자보다 이제 선임할 이사 수보다 후보자가 많은 경우에 일괄 투표 상정해서 다수 순으로 그렇게 선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를 아예 해놨습니다. 31조는 이거는 이사의 임기를 아예 매년 주총에서 다시 선임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경영의 안정이나 이런 거를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많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애뉴얼리 이사들이 애뉴얼리 이제 선임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중 투표제나 이런 것들의 효과가 굉장히 이제 되살아날 수 있고, 시차 임기제를 통한 경영권 방어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당연하지만 우리나라 판례가 참 이상하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사가 주주들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 회사에 대한 의무만 있지 주주들에 대한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모든 선진국들이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들에 대해서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OECD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저희는 이사가 전체 주주들에 대해서 성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또 공평 대우 의무를 명시를 해서 어떤 결의가 주주 간에 상이한 영향을 초래했을 경우에 공평 대우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은 사회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이사와 또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감사위원회와 보수위원회는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사 보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회 보수를 우리나라는 그냥 매년 총액 뭐 100억, 50억 이렇게 그것만 결의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사회이사와 그 밖에 그 이사를 구분해서 결의를 하도록 하고 그 이사 보수를 상정할 때 그때 기존의 어떤 보수 정책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결정된 총 보상액과 이사회 구성원 및 전무급 이상 미등기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은 법에는 1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2명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SK텔레콤 정관 개정 때 들어간 내용이고 지금도 SK텔레콤 정관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사전 승인을 요하는 그런 어떤 계열사 간 거래 또 해외 출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사위원회가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무의미한 게 뭐냐면 감사위원회가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개별 감사위원도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배당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가 회사의 자본 비용과 수익성을 평가 개선하기 위해서 매 회계연도 말 기준 가중 평균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 자기 자본 수익률,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수익 비율 등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평가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기주총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배당을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논란이 많이 되는 자기 주식의 문제입니다. 자기 주식 의무 소각을 명시했습니다. 3개월 내에 소각해야 된다. 다만 2가지 예외를 주는데 이제 하나는 제3자 배정의 요건을 갖춰서 처분한 경우. 신주 발행은 사실은 자사주 처분은 뭐 신주 발행하고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주식 매수 처분, 스탁 옵션에 따라서 처분하는 경우, 그것도 다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3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신주 배정하지 않는다. 또 회사가 보유한 전환사채, 신주구분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이나 전환이나 이제 신주구분의 행사를 못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존에 많은 이루어졌던 퇴행적인 그 우리나라 너무 이제 주식 포괄적 교환 뭐 이런 것들 기업 분할 합병 뭐 이런 걸 통해서 소수주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지분을 이제 처분하는 경우 아주 고가의 이제 높은 비율의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차지하면서 소수주들에게는 전혀 기회를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조직 변경에 관여할 경우에 이사들은 이것이 전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전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한 방향으로 행동한다. 이걸 명시를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법에 따라 이제 또 매수청권이 행사되는 경우 회사가 반대주주와 협의함에 있어서 외부 평가기관에 공정가치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의에 임한다라고 해서 매수청권 행사 지금은 이제 시가 기준으로 상장사 간에 시가 기준으로 하는데 시가를 이쪽은 올리고 삼성물산 케이스에서 봤듯이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유리한 시기에 대주주한테 유리한 시기에 이렇게 그 합병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이제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그걸 토대로
매수가를 협의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기존 상장사뿐만 아니라 상장을 하려는 회사, 또 자본을 유치하려는 그 어떤 벤처 기업들, 이런 데들한테도 충분히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겠다는 어떤 선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상장사 모범 정부안이 많이 좀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